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기출문제 풀이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97의 문제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기편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문제를 보시면 이 회사의 이름을 먼저 시험을 보실 때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매입 매출인 경우는 내가 누구지? 에 따라서 내가 매출자가 될 수도 있고 매입자가 될 수도 있어요. 세금 계산서를 보는 입장이. 내가 누구지? 보시고요. 두 번째 나는 기계 설비를 제조해서 판매하니까 제조업이긴 한데 내가 주로 판매하는 게 기계라는 거죠. 가구업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휴대폰 사업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계 설비는 우리 회사의 제품이구나. 그거 아시고. 두 번째는 당해 연도가 6기인데 그 기간이 우리가 보는 기출 문제는 21년도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됐던 거고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연도, 현재 연도는 아마 2022년도일 거예요. 2022년도 시점에서 사실은 21년도라고 하는 기간은 전기죠. 근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21년도 형태 기출문제를 풀기 때문에 지금 짠! 마술을 넣는 거야. 나는 지금 2021년에 있다 하고 하셔야 돼. 그래서 21년도가 여러분에게 단기가 돼야 돼요. 입장이.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2022년도가 나왔다면 그건 차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문제 푸실 때 이런 거를 잘 일단 짝 내 나름대로의 정리, 기간에 대한 정리를 하고 푸세요. 그리고 2020년도는 2년 전이 아니라 전년도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자, 지금부터 푸는 97, 다음에 풀 98, 또 99회는 다 21년도 기출문제라는 걸 전제하시고 22년도에 시험을 보실 때도 이제 2022년도 문제니까 21년도가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회계 지식인들은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요. 됐어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거래처 등록에 가가지고 이 아래에 나와 있는 정보를 보고 거래처 등록하래요. 3점이래요. 자, 가봅시다. 거래처 등록 너무 쉽죠? 3점 줘요. 자, 번호를 11056으로 넣어 주시고요. 1056.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가나전자. 지금 보면 매입으로 유형을 선택하게끔 지문이 나왔네요. 자, 매입 누르고요. 오른쪽 넘어가시고 사업자 번호 129-86-78690 대표자 이름 이은성 제조 도소매 자, 주소지 보면은 주소 입력할 때 우편번호 입력을 생략해도 무방하대요. 그래서 뭐 불편해도 요 정도 여러분 더 저보다 아래다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주소지를 입력하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점 먹었어요. 빠져나가시고요. 두 번째 문제. 다음 거래를 보고 거래처별 초기월 가서 수정하거나 입력하래요. 여러분 거래처별 초기월 요 아래쪽 하단 부분에 있는 거죠. 이 메뉴를 찾는데 1분 걸린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실기를 그렇게 많이 풀었던 이유는 얼른얼른 들어가야죠. 속도를 내야 되는 거야. 프로그램 막 열어서 메뉴를 여는 거 자체에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는 얘기는 연습이 덜 됐다는 거니까. 잔소리였어요. 자, 송강산업은 30이라고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300이래요. 300. 강림상사는 280 아니고 1280이래요. 그리고 대차 차익이 사라졌으니까 나는 잘 넣네요. 자, 미지급금을 찾아서. 더라벨은 610이지만 실제로는 360이고 그 다음에 빠진 거래처가 있었군요. 통진흥업은 250이래요. 제가 엔터를 안 쳤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차익이 뜨고요. 여기서 이제 엔터를 치면 사라지겠죠. 이건 뭐 많은 머리를 쓸 필요 없는 문제죠? 쉽게 쉽게 정말 쉽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자 문제는 3번입니다. 4점짜리.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오류가 발견됐다. 전기분 재무제표랑 관련 있는 모든 부분을 수정하시오.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 자, 이제 문제를 보면 오류 내용입니다. 생산부 직원의 회식비 지출액 242. 영업부의 복리후생비로 반영됐대. 그럼 틀렸네. 생산부 회식비니까 500번대 복리가 잡혔어야 돼. 근데 800번대 복리가 잡혀 있다. 그 얘기는 500번대 복리에다가 240을 추가하고요.
800번대 복리에서 240을 제거해야 돼요. 자, 그 얘기는 제조원가 명세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도 바뀌어요. 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바뀌어요. 마지막 재무상태표도 다 바뀌어요. 중요한 건 순차적으로 풀어요. 그게 좋아요. 자, 그럼 먼저 할 일은 생산부서에 가서 500번대 복리에다가 240을 집어넣어 줍시다. 그렇게 해봅시다. 자, 이제 원가 명세서부터 열어보는 거예요. 그 우리가 기초재무제표 막 수정했었던 거 있죠? 그 재미난 문제. 그 재미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쭉 조금 줄일게요. 줄여서. 자, 이쪽에 보니까 복리후생비가요. 지금 590만 원으로 일단 들어가는 있어요. 근데 590만 원에다가 얼마를 업하래요? 240을 업하죠. 590에다가 240을 업하면 830만 원으로 수정이 됩니다. 아, 잠깐요. 830만 원으로 수정하기 전에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지금 4억 3,700이었거든요. 요거를 잠깐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원래는 요거였어요. 근데 복리후생비가 바뀌는 거죠. 바꿀게요. 830으로. 짠! 엔터를 치는 순간 439 4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바뀐 금액을 기억하시고 닫아요. 닫고 두 번째 이제 손익계산서를 열어서 자,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열어서 먼저 할 일이 뭐냐면 복리후생비를 먼저 찾아요. 자, 복리후생비가 지금 980만 원으로 들어가 있죠. 자, 근데 980만 원에서 240을 제거하면 740으로 바뀌나요? 네, 740으로 바꾸시고 자, 바꾸기 전에 당기순이익이 29, 479였던 것도 좀 볼게요. 자, 그러면 740으로 바꾸고 다시 매출원가의 커서를 놓은 다음에 우리가 아까 437이었거든. 근데 437이 439 40만 원으로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수정됐기 때문에 이 금액을 또 이 자리에 연결되는 거. 자, 그럼 엔터를 쳐요. 그리고 쭉 가요. 자, 했어요. 했는데 딱 보니까 지금 보세요. 240만 원이 어디서 어디로 옮겼냐면 제조에서 판관으로 옮겼어. 그래서 제조에서는 원가가 늘어나고 판관비에서는 감소됐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까지 퉁치면 제조에 포함돼서 판관비에 차감되면 결국 이 손익계산에 미치는 효과는 똑같죠. 해보니까 결국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금액이 동일하네요. 이 재무제표 영향을 미치는 게. 자, 그래서 제품 매출원가에다가 금액을 수정하고 복리후생비에서 금액을 조정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결국은 제로였던 거야. 변화가 없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어떻게 하는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 29479가 원래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든 저렇든 지난번 금액이나 이번 금액이나 동일해. 바뀔 게 없어요. 자, 1억 2,300만 원이 마지막에 어디에 반영되냐면 이익잉여금 2월 이익잉여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금액도 동일하죠. 자, 그래서 현재 이 97회 문제에서는 관련된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되는데 제조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에서 왔다 갔다 금액이 움직인 거라 결국은 당기순이익에서는 영향이 없어서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는 수정사항이 일단 결국은 없었던 거네요. 자, 그런 형식입니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고요. 문제마다 내기 나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2번으로 가서 일반 전표 입력하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문제 7월 7일이고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을 열어놓을까요? 그래서 딱 띄워놓고요. 매출처 중에 달라일러가 회생계약 인가 결정을 받아 그에 대한 외상매출금 1200을 대손 처리한대요. 그런데 대손 발생일 직전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은 잔액으로 500이 있대요. 자, 우리는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시산표를 띄워서 7월 7일 현재 외상매출금 밑에 충당금 잔액이 500이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하죠. 500 있어야죠. 자, 500이 있어요. 그럼 분개해 볼게요. 여러분 이거 외상매출금 대손 처리하는 문제거든요.
거래처 걸 거고요. 1200만 원 외상매출금 대손 처리. 이때 대손 충당금 500 반제하면 나머지 700은 뭘로 처리합니까? 대손 삼각비라는 판관비 계정을 사용하면 되겠죠. 분기 어렵지 않아요. 자, 이 정도 우리가 뭐 공부하고 나서 이 정도가 어렵다. 우리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 동영상 강의를 들었어도 우리 모든 걸 다 공부했으니까. 자, 우리 외상매출금을 먼저 제가 넣어요. 왜냐면 외상매출금을 먼저 넣으면 충당금 계정 과목이 몇 번에 걸리는지 조회하지 않아도 쓸 수 있으니까. 자, 제가 대별에다가 외상매출금을 거래처까지 완벽하게 넣었어요. 그럼 차변인 109겠죠. 조회할 필요 없는 거예요. 500 나머지 차변에 대손상각비, 판관비, 대손상각비 7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거래처는 외상매출금만 걸면 됩니다. 충당금과 상각비는 안 걸어도 돼요. 거래처가 명의 입력된 건 걸든 안 걸든 무방하다고 그랬죠? 내비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풀었습니다. 재밌죠? 너무 재밌네요. 자, 두 번째 문제 7월 15일자 매출처인 희망기계의 거래처 외상매출금 650에 대해서 다음에 전자어음으로 받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받았대요. 지금 우리가 외상매출금 받을 돈이 650이거든요. 근데 어음은 500을 받았으니까 나머지가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건 150이구나를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일단 간단하게 분계를 어떻게 할 건지. 외상매출금 희망기계에 650 일단 회수가 됐고 이 중에 여러분 같은 채권으로 또 받았네? 둘 다 매출채권이면 우리 바드럼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면 되겠지요. 자, 바드럼은 500이고요. 만기를 잠깐 볼게요. 오늘은 21년도 7월이고요. 만기는 21년도 8월이에요. 뭐 한 달 남짓입니다. 그러면 그냥 바드럼을 쓰면 되겠죠. 1년 넘어가지 않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머지 150은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대요. 자, 분계 뭐 아주 단순한 문제였어요. 자, 넣어볼게요. 일반 전표. 이렇게 올려서 넣으면 되겠네요. 자, 7월 15일자 대변부터 넣을게요. 외상매출금 희망기계 금액은 650 지저분하죠. 자, 차변에 바드럼. 자, 바드럼을 걸 때 차변에 바드럼도 거래처가 들어가야 되는데 희망기계 조회하는 거 귀찮을 때는 위에 코드 보이니까 143을 찍으세요. 그게 더 빨라요.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나머지 보통예금은 거래처 무관 걸든 안 걸든 이상한 거 걸든 상관하지 않으니까 일단 보통예금으로 분계만 잘 넣어주세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 해결. 닫고 밑으로 내려가요. 3번 문제. 자, 3번 문제. 7월 20일이고요.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12,000주를 처분했대요. 자기주식 12,000주는 장부가액이 1,200만 원이고요. 12,000주 전부를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1,200만 원 주고 샀는데 1,150만 원에 팔았고 대가는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대요. 단서 잠깐. 여기까지 1달러 합시다.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을 팔았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자기 주식이 대변으로 반제가 되고요. 근데 그게 1,200만 원에 샀었네? 근데 그걸 팔고 들어온 돈이 1,150원이라는 얘기네? 그러면 50원만큼이 원래 뭐예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죠. 1달러. 여기까지 하려고 했다. 근데 오늘은 이 거래로 인한 결과가 손실인데 이전에 자기 주식에 대한 처분 이익으로 30이 있고 수수료는 없대요. 그러면 자기 주식에 대한 처분 손실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는 상태라면 전액을 처리하지 않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 30만 원을 먼저 제거하고 그리고도 초과분만 손실을 처리하죠. 그럼 손실은 얼마만 처리하면 돼요? 20만 원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정말 이게 우선상계하는 문제가 요즘에 전산회계 1급에는 거의 뭐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산회계 1급이 어느 정도 수준이 딱 이제 어느 정도 평준화가 돼서 기본적인 문제를 너무나 많이 내면 이제 합격률이 막 50%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조금 해결하고자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차변부터 넣을게요.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돈 1,150.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부터 써도 되고요. 이익부터 해도 되고 자 순서대로 제가 손으로 분계한 대로 넣을게요. 손실 20
다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30만 원 반제를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 자, 마지막에 대변에 자기 주식 됐죠? 자기 주식에 대한 회계 처리, 특히 처분과 관련된 회계 처리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주의 깊게 보세요. 지금 우리는 기출문제를 풀고 있어요. 자, 네 번째 문제. 8월 5일자 신주 2만 주를 발행하여 건물을 취득했대요. 자, 여기서 스탑. 건물을 샀대. 쉬운 것부터 합시다. 건물이 들어왔어요. 근데 뭘로 샀어요? 돈이 나갔나요? 주식이 나갔나요? 주식이 발행됐죠? 여러분, 주식이 발행되면 대변에 뭐예요? 자본금이죠. 자, 여기서 주의사항. 자본금은 액면을 넣는다. 근데 건물은 시가가 들어간다. 공정가액이. 그러면 차이가 생기는 거야. 자, 이 거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현물 출자 이렇게 불러요. 현물 출자. 자, 넣어볼게요. 액면가액은 5,000원이래요. 그러면 2,000주 곱하기 5,000원이 자본금이라는 금액이요. 1억. 근데 실제로 발행 시점에 공정가액이 8,000원이래. 그럼 공정가액만큼이 실제로는 건물에 실질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을 했어야 했던 시가라는 개념이거든요. 28에 16, 1억 6천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쉽게 생각하면 1억 6천 상당의 건물을 받았는데 나는 주식을 2만 주를 준 거예요. 근데 원래 2만 주의 액면은 1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주식을 발행하고 1억 6천짜리를 받았다는 얘기는 주식을 발행하고 이득을 본 셈이네. 그럴 때 거는 이름은 주식 발행 초과금. 이거 건물을 팔아가지고 생긴 거 아니죠? 결국은 주식과 관련된 발행가액의 토탈 금액 중에 액면과 주발초라는 잉여금을 구분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는 것 뿐이지. 분계라는 걸 하는 거죠. 실질적인 내 재무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분하는 거죠. 뭐 그렇게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본금은 1억이고 대변에 이걸 발행해서 초과된 주식 발행 초과금은 6천이 걸리는 거죠. 자, 이렇게 현물 출자가 이런 형태의 문제예요. 유형 자산에 대한 현물 출자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조금 제가 길게 늘어뜨리고 12월 19일 영업부가 홍보물을 배포하기 위해서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당 1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바로 할게요. 바로 합시다. 날짜 11월 19일. 쉬운 거부터 하시면 대변에 현금 나간 건 누구나 넣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수준이라면 문제는 차변인데요.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당은 뭐라고 회계 처리할 때 사용하냐면 잡급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잡급. 근데 영업부가 사용했으니까 판관비로 분류하게끔 걸어주시고요. 800번대 잡급으로 걸어주세요. 뉘앙스가 안 좋죠. 뭐 일용직 근로자에게 왜 잡급이라는 계정 과목을 그쵸? 누가 만들었는지 그냥 일용직급여라고 하면 되지 않나? 그쵸? 뭐 그런데 좀 단순하게 뭐 임시직급여 뭐 이렇게 부르거나 뭐 그래도 되는데 잡은증 그래 그치? 아니면 뭐 영어로 잡인가? 자 12월 5일자 영업부가 임직원 등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 확정 기여형 DC형 제도로 가입을 하고 12월분 퇴직연금 530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대요. 대변에 보통예금 나간 것까지는 알겠어요. 저번 대변에다가 보통예금으로 넣어놓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해 볼까요? 퇴직연금 제도는 두 개가 있었는데 확정 급여형이 있고요. 확정 지금 얘기하는 기여형이 있는데 확정 기여형은 직원들이 관리하는 거고 급여형은 회사가 관리하는 거라 급여형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에 포함을 시켜버리고 확정 기여형은 야 퇴직금 줘버린 거랑 동일하니까 비용 떨어버리자 이래서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그냥 처리해버리죠. 자, 지금 문제는 확정 기여형이고요. 정답은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여기서 이제 코드를 봐야죠. 코드는 생산부 직원 거였으면 500번대 제조원가. 영업부 직원에 대한 임직원의 퇴직급여니까 판관비 퇴직급여라는 비용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매우 쉬운 문제예요. 이것만 알면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모른다면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한 회계 처리 과목만 이해하셔도
그냥 여러분 한 문제 후루룩 먹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일반 접수 6문제 끝났고요. 저 지금 시험 보는 것처럼 입력하는 거죠. 일반 전표나 나머지 전표 입력은 이렇게 입력하면 그냥 프로그램 안에 답안이 저장되고 있어요.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 넣어볼게요. 1번 문제. 판매부서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입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관리실로부터, 필요 없어. 관리실로부터 7월분 관리비 중 면세와 관련된 관리비가 있나 보죠? 보험료가 될 수도 있고요. 수도요금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전자계산서 3만 원짜리를 발급받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대요. 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나는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모두 다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수취한 증빙이 뭐 발급받은 증빙이 뭐예요? 계산서죠. 여러분 계산서 받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53번 면세 매입만 거는 거예요. 증빙에 따라 부가세 신고는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입 매출 입력을 8월 3일자를 일단 이렇게 여시고 열어놓고요. 자, 매입의 유형 일단 매입입니다. 매입인데 계산서를 받으면 무슨 머리를 쓰거나 이거 뭐지? 고민을 하지 마요. 그냥 계산서 53번 면세 이것이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차변에 뭐라고 적냐? 뭐 관리비 간단하게 3만 원에 부가세 없이요. 거래처는 에이스 오피스텔 걸어주시고 전자를 수취했죠? 전자 여부. 그리고 분계는 딱 봐도 원재료가 아니면 여러분 백발백중 혼합이에요. 자, 원재료 아니죠. 여기서 우리 지금 돈 나간 이유 관리비가 나갔죠? 자, 여기서 F2를 누르신 다음에 관리비 한번 조회해 보세요. 관리비 하면 너무 많이 뜨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건물 관리비, 이렇게 떠봅시다. 건물 관리비. 지금 관리비라고 하는 건 이 관리와 관련된 계정 과목을 직접 걸으라고 하는 언지를 준 거예요. 자, 건물 관리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네요. 판관비 계정 과목, 건물 관리비 걸어주시고 3만 원 차별 잡혔죠? 자,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3만 원 나가도록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 볼게요. 지울게요. 안 좋아져서. 됐어요. 자, 두 번째 문제. 8월 21일자 이렇게 올려서 날짜까지 일단 이렇게 띄워놓고 볼게요. 자, 새로운 기계로 교체하려고 한국자원에 기존에 사용하던 기계장치 8천짜리, 누계액은 7,700만 원짜리를 부가세 포함으로 220이면 200이고 20이죠? 부가세가 매각을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대요. 돈은 어음으로 받았대요. 자, 그럼 이 문제는요. 일단 첫 번째 사실건 메인 매출 전표는 분계도 분계가 중요한데 일단 유형이 중요하죠. 세금 계산서를 받아 발급했고 부가세가 붙었어요. 팔았죠. 꼭 제품만 파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무조건 이 유형은 11번 과세 유형으로 일단은 들어가는 거예요. 품목에다가 제품 판 거 아니죠? 그러면 기계처분 이렇게 쓰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공급가액을 넣어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는 이 자리에 공급가액을 넣어서 10%가 달라붙게끔 해요. 220을 부가세 포함으로 준 건 문제를 내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면 공급가액이 200이니까 여러분이 공급가액란에 200만 원을 입력을 해줘야 돼. 입력하는 방식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200을 넣어서 20만 원이 붙는지 확인하면 되죠. 토탈이 220 맞게 입력하신 거고 거래처는 한국자원 밑에 거래처. 전자 발행했어요? 전자체크. 여기까지. 1달락 됐어요. 50%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분개하러 갈 건데 안 봐도 뻔하죠? 혼합이에요. 자, 밑에 앞만 봐도 제품 매출이라는 거는 일어난 게 아니잖아. 자, 밑에 수정할 건데 요 수정을 손으로 하고 옮길 거예요. 손으로 해볼게요, 이제. 나는 유형자산을 처분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얼른 이걸 해야죠. 기계장치는 8천짜리의 원가를 반제하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7,700을 죽입니다. 그러면 이 기계는 원래 장부가액이 한 300짜리예요. 근데 220에 팔았지만 부가세는 받았다가 신고 납부하는 거니까 내가 받은 돈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 그치? 받기만 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처분 손익을 인식할 때는 부가세를 제하고 공급가액 200이랑 비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했는데 300짜리가 장부인데 200에 팔아먹었네? 100만 원 손해났네? 손실이 100만 원이 나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게 나는지 마무리를 해볼게요. 한국자원이 어음으로 줬대요. 그럼 미수금이죠, 뭐. 기계 팔고 어음 받으면. 우리 어음은 결국은 그래서 얼마 받는 거야? 220을 받는 건데 그 220은 부가세 20만 원이라는 게 포함된 상태인 거지. 부가세 매출세액은 일단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하면 손실이 100만 원이 자동으로 뜨게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을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손실 계정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입력하면서 한 번 더 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되겠죠. 자, 이제 분계 마무리 해볼게요. 기계장치를 먼저 대변으로 반제하고요. 기계장치의 누계액을 죽입니다. 차변에 받은 어음은 320이 아니라 220만 받았죠. 그래서 손실 나는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처분 손실로 인식하도록 그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됐죠? 됐습니다. 이게 좀 어렵죠. 뭐 많이 어렵다기보다 이게 좀 분개하다 보면 늘 누계획을 죽이고 반제하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서 그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자, 10월 15일 다음 자료를 보고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세요. 지금 요 세금 계산서를 보면 내가 누구냐면 성모거든요. 나는 성모, 나는 공급받는 자. 그러면 이 거래는 나에게 무슨 세금 계산서인 거예요? 매입 세금 계산서인 거야. 성모가 납니다. 나는 공급받은 거야. 그러니까 아래 자료를 보고 적절한 회계 처리하세요. 나는 원재료를 샀네요. 무릉으로부터 300에 330에 33만 원짜리. 매입세 공제받는 거 문제 없죠? 자, 그래서 이 거래는 51번 과세 매입이 되는 거네요. 10월 15일 51번 과세 매입. 원재료 수량 단가 있네요. 100개 33,000원. 33에 33만원. 거래처는 무릉 걸어주시고 전자 받았어요? 전자체크. 그리고 아래 보면 결제 방식이 수표도 있고 외상도 있어서 혼합을 걸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울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제 방식을 보는데 100만 원이 수표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말하는 회계에서 말하는 수표는 당좌 수표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내가 결제할 금액 토탈 금액 중에 당좌 수표를 발행한 100은 당좌 예금이 나가는 걸로 처리해야죠. 수표를 발행한 나의 입장이니까. 내가 물건 살 때 내가 수표를 준 거니까. 자, 100만 원은 당좌 예금이 나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외상 매입금으로 263만 원을 걸어주시면 됐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밑에 4번 문제를 봅시다. 렌트로부터 11월 1일에 임차 개시한 영업부 직원의 거래처 방문용 차량 100일량 2000cc 4인승 승용차 5. 이 차를 딱 듣는 순간 무슨 느낌이 드나요? 차량, 승용차 4인승 2000cc 불공 승용차를 렌트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네요. 11월 달에 임차료는 60에 6만 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고 11월 달에 임차료는 12월 10일에 보통예금에서 이체될 예정이래요. 의미 없네? 그럼 아직 결제 안 했으니까 미지급이다 이런 뜻을 여러분에게 이제 주는 거네요. 자, 지금 세금 계산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부가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와 관련해서 빌리는 대가도 비영업용 승용차는 구입을 해도 유지를 해도 임차를 해도 전부 다 불공이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지만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이 경우가 이번 회차에서 불공이 되는 유형이 나오네요. 자, 11월 30일자 날짜 바꾸고 54번에 불공. 그냥 비영업용 승용차. 대충 이렇게. 금액은 60만 원에 부가세 6만 원. 거래처는 렌트. 전자세금 계산서 오케이. 불공제 사유는 F2를 띄워서 비영업용 세 번째 해당. 자, 분계는 딱 봐도 원재료가 아닌 한 혼합. 됐습니다. 해놓고 나서 이제 위로 지울게요. 쭉 올려요. 지금 우리가 오늘 돈이 나간 이유는
차를 빌린 거죠. 근데 그 차가 매입세 공제가 안 돼서 전액 다 66만 원이 하나의 어떤 계정으로 처리돼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의 자산을 빌려서 지불하는 모든 비용은 언제나 임차료입니다. 차를 빌려도 복사기를 빌려도 무언가를 빌려도 임차료가 돼요. 토지를 빌렸다. 임차료. 건물을 빌렸다. 임차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업부 직원에 대한 임차료니까 환관비 임차료인 800번대를 걸어주시고 대변에 아직 결제 안 했다는 의미죠. 그럼 미지급금으로 66만 원 걸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5번 문제. 12월 12일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제품을 팔고 당연하죠. 그러면 뭘 발행합니까?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끝까지 읽어도 되는데 끝까지 읽지 않아도 그냥 바로 여러분이 걸 수 있는 유형. 매출인데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언제나 12번이죠. 시제품 C 안 써도 돼요. 이렇게만 쓰셔도 돼요. 100개고요. 15만 원이에요. 그럼 1,500만 원이고 영세율이고요. 거래처는 유성만 걸어서 거래처를 끌고 오시고 전자면 체크하고요. 영세율 구분 아래쪽에 걸어주는 거죠. 영세율 구분은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3번 케이스 서류번호 없고요. 자, 분계 나중에 받기로 했다. 그 얘기는 외상이다. 그러면 이때 분계 빨리 끝내고 싶다. 2번 찍어도 완벽하죠. 제품 매출, 외상 매출고 손댈 거 없이 분계 끝났어요. 자, 6번 문제 12월 30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뉴욕에 수입한 원재료와 관련해서 인천세관으로부터 전자수입세금 계산서 4천에 400짜리 받았고 부가가치세만 당좌 수표로 납부했다. 우리 수입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 거는 매입의 유형 중에 하나가 55번의 수입이죠. 자, 품목은 뭐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공급가액을 찍어서 부가세를 붙이는데 이 금액은 세관장이 나에게 원하는 금액은 부가세뿐이죠. 근데 세금 계산서의 구조상 과세 표준이 얼마인지를 반영할 뿐인 거예요. 뉴욕 걸고요. 전자는 아니죠. 아, 전자 맞죠. 전자세금 계산서. 그리고 분계를 혼합으로 걸면 부가가치세만 분계하는 걸 이 수입이라는 유형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4천이라는 금액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고마운 유형이에요. 그래서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죠. 왜 공제가 돼요? 원재료와 관련된 매입세액이니까. 자, 대변에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고 했으니까 당좌 예금으로 빠져나가도록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 자, 이렇게 해서 매입 매출 전표까지 풀었습니다. 시간을 잘 보시면 제가 지금 속도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가 지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 시험 볼 때 이 전체 실기 문제를 적어도 40분에서 45분 사이에는 끝내야 객관식 문제를 15문제를 조금 더 여유 있게 푸실 수 있어요. 시간 안배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실제로. 자, 이제 전표 수정하는 문제. 1번 8월 10일자. 이자 수익 중에서 원천징수세액 46,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에 입금돼서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래. 회계 처리했대요. 무슨 말이지? 가볼게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부가세가 없으니까요. 아하, 이렇게 했네. 지금 30만 원의 원래 이자 수익이고 우리 이자 받을 때 세금 빠지고 들어오잖아? 근데 이 회계 처리는 세금을 미리 냈고 원래 이자 수익이 30으로 잡혔어야 되는데 회계 처리를 그냥 25만 3,800원이 통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만 이자 수익인 것으로 처리를 잘못했네요. 그럼 어떻게 얘를 수정해야 되냐? 우리가 바꿔야 하는 회계 처리는 통장에 꽂힌 돈이 이자가 아니죠. 원래 이자 수익은 30인데 이자 들어올 때 세금 빠지고 들어오는 세금 우리가 선납세금이다라고 불렀고요. 그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에 들어오는 거였어요. 자, 이 분계를 이렇게 수정해야 돼요. 뭐부터 바꿀진 여러분 마음인데 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보통예금 들어온 거는 바꿀 거 없으니까 이자 수익을 30으로 수정하면 차대가 뜨죠. 왜냐면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차이가 뜨니까 아직까지도 어떤 계정 과목에 더 들어갈 게 있나? 선납세금이 안 들어갔잖아. 차변에 선납세금을 46,200원이 자동으로 반영됐는데 기계 들어가는 순간 전표가 1번으로 자동으로 붙었죠.
차대가 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회계 처리한 거는 이게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금액이 좀 붙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표를 추정하는 문제였어요. 1번 문제가. 두 번째, 12월 10일에 원재료를 매입할 때 현금으로 지급한 운송비 11만 원이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 신규 직원의 실수로 일반 전표에 들어갔대요. 이당 택배가 거래처고요. 별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대요. 어머나. 그러면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면 안 되는데. 세금 계산서고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에 넣었어야 되는데. 일단 일반 전표를 가봅시다. 운반비로 생뚱맞게 걸었네요. 그쵸? 이거 말도 안 되는 전표였네. 자, 이렇게 하면 혼나는 거예요. 자, 두 개 잡아 삭제합시다. 삭제하고요. 이 내역을 매입 매출 전표에 옮기겠어요. 자, 유형은 세금 계산서인데 부가세가 있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거니까 51번으로 걸어주고요. 자, 원재료 매입할 때 운임이죠. 원재료 매입할 때 운임. 얼마 넣어요? 10만 원에 부가세가 만 원이란 뜻이죠. 11만 원이 포함이니까요. 그럼 10만 원에 만 원. 그래서 토탈이 11만 원. 거래처는 일양 택배. 전자세금 계산서 오케이. 분계는 혼합. 제막 혼합. 돈은 방금 전에 현금으로 나갔었던 거 있었죠. 자, 여기서 원재료 매입할 때 운송비는 계정 과목이 뭐죠? 원재료를 매입할 때 들어간 운송비는 운반비를 처리합니까? 원가에 포함합니까? 원가에 포함하죠. 원재료 매입 시 운임은. 그럼 결국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을 이 문제는 바꿀 필요가 없네요. 운반비 거시면 틀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결국 원재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원재료는 그대로 두시고 대변에 싹 몰아서 현금으로 11만 원을 메꿔주시면 되는 문제네요. 수정하는 문제였어요. 자, 이제 결산 문제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결산 문제 첫 번째 문제. 조금 이렇게 올려놓고 첫 번째 문제. 일단 쭉 보시고 수동이냐 자동이냐를 보는데 와, 느낌이 싸해요. 자동이 없어요. 보세요. 충당금도 없어요. 이거 다 분개하는 거죠. 분개. 분개. 와, 이 문제 싫었겠다. 해봅시다. 자, 9월 5일에 판매부서가 사용할 A4 용지 10박스가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11만 원이었대. 근데 그걸 구입하고 공급가액, 그럼 이 안에 공급가액이 10만 원이죠. 그 10만 원에 대해서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했대요. 그렇지만 결산하는 날 현재 판매부서는 A4 용지 4박스가 남아있고요. 이걸 분개하래요. 그럼 여러분 10만 원이라고 하는 11만 원 부가세 포함이니까 됐어. 이제 필요 없어. 자, 10만 원이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박스면은 한 박스당 만 원이죠. 자, 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자산으로 처리를 했는데 기말에 가보니까 정말 남아있는 건 4박스래. 그러면 4박스는 남아있고 6박스는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럼 사용한 건 소모품으로 남기지 않고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야, 그러면 소모품 중에 4박스 남겨놓고 6박스 6만 원은 까. 왜 까? 비용이니까. 영원한 자산은 없지 않니? 너 썼으면 비용 처리해. 그리고 다른 말 없으면 너는 소모품비고 판매부서가 사용하는 소모품비니까 판관비로 처리하자. 그래서 소모품비로 6만 원을 비용 처리하는 문제예요. 자, 넣어볼게요. 12월 31일자로요. 차변에는 소모품 B라는 이름으로 6만 원을 비용 처리를 하고요. 대변에 그 비용을 소모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자산을 반제합니다. 첫 번째 문제였어요. 자, 두 번째 문제. 21년도 5월 1일에 공장 화재 보험료 1년치 보험료. 우리 지금 21년도가 올해예요. 그러면 올해 5월부터 22년도는 내년이라고 전제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럼 이번 연도는 8개월이고 22년도 기간에 속한 내년에 해당하는 기간은 4개월이죠. 이 전체 360만 원이 공장 보험료고요. 자, 보통 예금으로 납부할 때 5월 1일에 전액 다 보험료를 제조 원가 항목에다가 보험료 500번대 보험료를 잡았습니다. 이런 의미네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전부 다 500번대 보험료를 잡아도 됐던 걸까요? 아니죠. 8개월치 해당하는 금액은 보험료를 잡아도 되지만
4개월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보험료가 아닌 성급비용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거 안 거죠. 그러면 360만 원에 나누기 12개월 하면 한 달에 얼마씩이에요? 360만 원을 나누기 12개월 하면 한 달에 30만 원 꼴이죠. 그럼 3, 42, 120만 원은 단기분 비용이 아니라 차기분에 속한 비용이라는 의미니까요. 120만 원은 보험료에서 반제합니다. 코드가 이제 500번대가 되겠죠. 120만 원. 그리고 얘를 자산으로 처리하는, 자산으로 대체시키는 계정 과목을 우리가 성급비용이라는 이름의 자산대체 계정을 사용하죠. 자, 넣어볼게요. 차변에 성급비용으로, 그리고 배변에 500번대 보험료를 반제하는 코드를 잘 보고. 만약에 이 문제에서 5월 1일에 어떻게 분괴됐었는지 궁금할 때 5월 1일에 들어가서 아, 맞구나. 보험료로 처리해놨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문제를 또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2월 31일자 지우개 위에 있는 거. 기중에 현금 시대가 부족해서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한 차변의 그 2만 원이 결산일에도 알 수 없어서 처리해야 한대요. 현금 가부족이 있는지 한 번만 보겠습니다. 시산표를 띄우시고요. 엔터 하신 다음에 현금 가부족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면 현금 가부족이 차변 잔액으로 2만 원이 있네요. 그걸 반제하라는 얘기죠. 자, 반제하겠습니다. 일단 대변으로 반제를 하고요. 현금과 부족을. 현금과 부족이 대변으로 반제되면서 차변에 처리해야 되고 원인을 모르는 계정 과목이니까 대응하는 계정 과목은 잡손실로 처리를 하죠. 자, 이번 회차의 결산 문제는 세 문제가 모두 다 수동이거든요. 수동이 세 문제면 자동에 갈 거 없죠. 자동은 요거죠. 이 문제. 자동 가서 전표 추가하거나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안 들어가시면 돼요. 이거 그냥 닫으시고요. 수동으로 결산이 끝났으면 이걸로 끝난 거예요. 어떤 자동 결산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제 6번의 장부조회고요. 1번. 1기 확정 4, 5, 6에 차가감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얼마입니까? 그런데 1기 예정신고 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200이 있대요. 자, 이거 우리가 장부조회할 때 한번 봤던 문제인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를 열어야 해요. 납부세액을 물어보면 다른 어떤 장부로는 알려줄 수가 없어요. 신고서밖에는. 자, 기간을 4월부터 6월 일단 열어주시고, 자, 들어가서 보니까 납부세액이, 자, 여기 쭉 올려서, 지금 요 화면에요. 원래 기본적으로, 잠깐만요. 쭉 보시면, 매출세액은 2,646만 6,600원. 자, 매입세액은 2,200, 500원. 여러분 여기 437만 7,100원. 이게 사실은 그냥 네 글자, 납부세액인데, 예정신고 때 미환급 받은 세액이 200이 있다고 해서 200을 만들어 놨네, 여기다. 그러면 차가감 납부세액은 얘인 거죠. 답은 2377 100원.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요거죠, 요거. 뭐, 괜찮아요, 문제. 요거, 이렇게 지워야 되겠네요. 됐어요. 자, 다 드시고요. 두 번째 문제. 상반기 중에 접대비 중에 판관비가 가장 많았던 월. 그 금액. 여러분, 어떤 월에 접대비 이전 계정 과목을 한 번에 월별로 비교하기 가장 좋은 장부는 앞만 봐도 총계정원장이 제일 편해요. 자, 상반기만 조회를 하시고요. 1월부터 6월까지. 그 다음에 판관비의 접대비만 찾읍시다. 자, 그럼 판관비 접대비 중에 어느 달에 가장 많이 발생이 된 걸로 보여요? 딱 봐도 너무 티나죠? 답은 5월이고요. 5월의 금액은 3425000이죠. 이렇게 답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3번 문제. 6월 말 유동부채는 전월 말 대비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그러면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유동부채를 비교하라고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줘야지? 자, 이건 약간의 변형이네요. 볼게요. 여러분, 유동부채 이번 달, 작년 어떻게 비교하는 게 가장 좋았죠? 재무상태표예요. 자, 일단은 6월 말로 조회를 먼저 해볼게요. 6월 말 유동부채를 먼저 찾아보겠어요. 자, 여기요. 아이고. 6월 말. 여러분 지금 6월 말 유동부채 찾았거든요. 근데 원래는 전년도 기말 현재 기준하고 비교가 되잖아. 근데 전년도 기말을 비교하지 않고 생뚱맞게 지난달 대비 어디니? 지난달은 또 5월 말이잖아. 자, 그럼 이걸 조회하는 방법. 별거 아니고요. 5월 말을 다시 조회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요. 6월 말 봤죠? 그럼 5월 말을 조회합시다. 그리고 유동부채를 찾아봅시다. 자, 이렇게. 5월 말도 보이잖아요. 두 번만 열면 되겠네요. 3, 3, 4, 2, 3, 8, 3, 0, 0. 얘서 얘를 빼면 나오는 돈이 다르겠죠. 4, 1, 3, 6, 8이 300원에서 3, 3, 4, 2, 3, 8, 300원을 차감하면 7,944만 4천원. 정답. 요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메뉴를 다 닫으시고요. 열려있던 메뉴를 다 닫으시고, 한꺼번에 닫는 메뉴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자, 다 닫으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저장하는 거 한 번만 해볼게요. 저장하는 방법. 우리 장부조회 요거 3개 어디 눌러서 저장하냐면 이론 문제 답안 작성. 요 메뉴를 열어서 여기 첫 번째. 아까 첫 번째 정답이 2377 100원이죠. 2377 100원. 두 번째 정답은 5월이고요. 앞에 5월, 뒤에 금액은 3425000. 마지막 금액은 794440000. 이렇게 장부조회는 세 문제를 이런 식으로 조회하고 갖다가 옮기시는 거예요. 이거 하실 때 이 메뉴를 열어놓고 장부조회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저처럼 이렇게 적어놓고 옮기시는 거야. 잘못 적었던 아니면은 잘못 입력했든 어쨌거나 실수가 되면 틀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장부조회까지 같이 풀었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제가 한 47분 정도 걸렸고 중간중간 이런 얘기를 다 빼면 45분이라고 치면 딱 이 속도로 푸셔야 기출문제를 60분 안에 온전하게 다 시험을 풀고 나오실 수 있겠네요. 자,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